이 농 같은 경우는 절반도 못 건졌어요. 올해 장마가 오늘로 49일. 전혀 예상을 못했죠. 올해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뱀이 밖에 어슬렁거려요. 뱀은 겨울잠 자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교과서 고쳐야 해요. 추운 겨울에 죽어야 되는 이 왕우렁이가 저기 전부 우렁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싹둑싹둑 금방 먹어치워요. 아주 환장할 일이죠. 보고 있으면. 근데 왕우렁이가 벼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마구제비로 먹어요. 이게 보면 두 마리 붙으면 1시간 안에 한 포기를 없애버려요. 바로 이 앞에 논이 있잖아요. 그 벼 포기가 몇 개 보이도 안 하잖아요. 전부 우렁이 피해지 여기. 수천 마리가 있는데 금방 그렇게 돼버리죠. 지금 국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전남의 경우는 해안가인 고흥, 해남, 진도, 완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660헥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 4년 전에 그럴 때까지만 해도 1992년도에 국내 왕우렁이 농법을 시작을 했고 97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 벼를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어린 잡초를 뜯어먹게 해서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왕우렁이를 저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초제를 사용한 것보다도 훨씬 경제적이고 논에 발생하는 잡초의 98% 정도를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다 소멸되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온난화가 되고 안 죽어요. 전부 땅 속에서 활동하고 수록고랑 같은 데는 지금도 와글와글 하잖아요. 동면을 하고 난 우렁이들은 체구가 커지니까 벼를 먹어요. 마구제비로 먹어요. 이 전남 지역에서는 눈을 한 번도 쌓이지 않았어요. 작년 겨울에 그만큼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월동했던 왕우렁이는 일단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죽으라고 동면하고 시켰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서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왕우렁이를 전부 잡아버리면 되지 않아요? 이틀, 3일 계속 죽고 나가도 돌아서면 또 있어요. 한 번 낳고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산란하고 평균적으로 한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이렇게 산란한다고 건신력이 좋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주선했다 치더라도 이 우렁이가 이 수로를 타고 딱 뒤집어져 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서 들어와요. 그러다가 지가 딱 돌리면 탁 안착하고 아주 기발한 놈들이에요. 저는 물 위로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우렁이 말고도 올해는 유독 힘드셨죠? 무슨 장마가 그렇게 깁니까? 이런 장마는 저도 처음 봤어요. 24절기 그것도 지금 참고사항이지 그걸 기대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기후변화입니다. 벼는 알곡을 맺어야 될 때에 물이 가장 필요할 때 물을 빼버리면 벼가 제대로 생육을 못합니다. 장마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벼가 계속 엽가지를 쳐요. 그래서 농민들이 물떼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벼가 제대로 생육을 못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지. 금년 같은 경우 도열병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벼멸구나 홍명나방 피해를 심했고 굉장히 긴 장마로 인해서 병이 성행했던 해다. 수확량이 올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저처럼 영농일지를 쭉 써온 사람도 과거의 것을 보고 올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물도 생산이 감소하고 재배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힘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한 건 아니죠. 농민이 포기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에게는 그게 젖줄인데 내년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구상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어 있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46%에 가까운 구상나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변해가니까 맞는 작물을 하기 위해서 변화된 기후에 따라간 그런 쪽입니다.